수도여고 학생들 반갑습니다. 중간고사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지금 추석 연휴가 끝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중간고사 범위가 대충 이제 한 1회독, 2회독을 하셔서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좀 들어가실 시간이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에 좀 나올 만한 유형들을 쏙쏙쏙쏙 집어서 좀 기출 예상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시험 범위는 도형의 이동부터 상수함수까지고요. 문항수를 25문제로 넣어놨고 객관식 22문제랑 주관식 3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이 문제 파일은 보고 계신 영상 밑에 있는 링크를 다운로드 하시면 같이 출력하셔서 풀어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모처럼 이제 시험 대비하시는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저랑은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그런 말인 거거든요. 명제라는 건 여러분 학생들이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근데 뭐냐면 참이신지 또는 거짓인지 이 두 가지만 명확하면 됩니다. 각. 맞지? 이 두 개만 명확하면 돼.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딱 명확하게 떨어지면 됩니다. 자, 2는 홀수이다. 명제 맞아요. 맞지? 왜? 거짓이잖아. 딱 누가 보더라도. 실수는 복소수다. 거짓이죠. 맞죠? 근데 수학은 어려운 과목이다. 이런 것처럼 약간 주관적인 부분들은 정답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얘는 얘보다 큰 수이다. 뭐 참인지 거짓인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명확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맞죠? 따라서 정답은 1번에 3번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2번 헷갈려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다음 집합 A에 이러한 원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1번 A의 원소는 5개냐? 하나, 둘, 셋, 넷, 5개. 맞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2번을 한번 보시죠. 공집합은 A에 속하냐? 자 보세요. 삼지창입니다. 삼지창. 삼지창이라는 거는 원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집합을 맞는 말이고요. 1도 원소로 가지고 있으니까 삼지창이 맞고요. 조심하실 건 여기입니다. 쌤, 집합인데 왜 삼지창이에요? 집합 1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따라서 4번도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5번이 될 건데 왜 5번이 되냐면 여러분 잘 봐봐. 얘는 지금 1, 2인데 1, 2가 있긴 하지만 이 괄호 취급을 해줬거든요. 괄호 취급. 괄호 취급을 했다는 건 얘는 무슨 취급을 해주셔야 되냐면 집합 취급을 해주셔야 되겠지. 집합 취급. 따라서 얘는 이지창을 쓰셔야 됩니다. 이지창. 맞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3번입니다. 같이 보시면 자 3,-3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오케이. 끊어갔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면 x, y의 좌표가 모두 바뀐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x축의 방향으로 a인데 오케이. 그러면 점의 이동이니까 이동한 만큼만 똑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다. 오케이. x축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y축으로 b만큼 이동했다. 그랬더니만 그게 몇 컴마 몇이래? 얘가 1,2가 됐다는 소린 거네요. 맞죠? 따라서 a 값이 될 수 있는 건 4가 될 거고요. b 값이 될 수 있는 건 -2니까 둘을 더하신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점에 대한 이동은 그냥 똑같이 따라가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두 집합이 있을 때 A랑 B가 있을 때 A가 B에 속한대요. 값. 포인트는 이거야. 1하고 A 플러스 1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값. 그러면 첫 번째 1이 될 수 있는 값이 A 플러스 4가 되든지 또는 2A 플러스 3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값. 따라 첫 번째 1이 A 플러스 4가 된다고 해보자. 그 말은 A가 -3이니까 그렇게 되면 얘가 1, 얘가 -3이니까 -3이 됩니다. 얘는요 -2가 되겠지. 그렇게 되면 1은 속하는 게 맞는데 -2는 속하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고요. 그럼 결론은 얘밖에 없겠네. 1이 될 수 있는 건 2A 플러스 3입니다. 그 말은 A 값이 -1이라는 소리니까 그럼 얘는 0이 된다는 소린 거고 얘는 3, 얘는 얼마? 1이 되겠네요. 따라서 1하고 0이 모두 B에 속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A 값은 이제 3번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잘.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진리집합 PQ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잘 보세요. 자,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이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래. 값. 자, 여러분 잘 봐봐. 이거를 보시면 학생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게 이 P의 여집합을 어떻게 표현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값.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따라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면 되는데
이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어떻게 그려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그림만 그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볼까?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요. 둘이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맞잖아요. 그렇지? 이랬을 때 항상 옳은 걸 물어봤거든요. 항상 옳은 것을요. 맞죠? 자, 2번부터 볼까요? 둘이 합집합했는데 여기가 된다는 거는 P가 나왔다는 소린 거는 다시 P랑 Q의 여집합, 합집합이 P가 나왔다는 소린 거는 Q의 여집합이 P에 속하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거든. 맞죠? 자, Q 여집합이 P에 속한다? 말이 안 되죠. 아예 그냥 둘이 서로서 관계인 거지. 그 다음에 Q면 P냐? 자, Q면 P입니까? Q면 P? Q는 아니죠. Q는 P 여집합에 속하겠지. 따라서 3번도 틀린 말인 거고요. 4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대우법을 쓰시는 게 낫겠지. 대우법을. P면 Q냐 이렇게 맞죠? 말이 안 됩니다. P면 어떻게 Q입니까? 맞죠? P면 not Q가 돼야죠. 그 다음에 둘이 더한 게 전체 집합이냐? 이건 약간 애매하네요. 맞지?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1번 한번 볼까? P면 not Q냐? 자, 봅시다. P면 not Q냐? 맞죠? P가 여기잖아. P면 not Q 맞잖아. 맞지? 그럼 정답은 1번 아니면 5번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맞죠? 근데 얘는 자연스럽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5번 봐봐. 얘가 P라고 이해하셔도 괜찮고 얘가 Q라고 이해하셔도 되는데 꼭 이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 항상 옳은 걸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맞아요. P면 not Q가 맞습니다. 맞지? 하지만 둘이 더했을 때 전체 집합이 되냐? 안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맞죠? 안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요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럼 얘가 P고 얘가 Q니까 그럼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맞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한번 볼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맞죠?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전체 집합을 not Q라고 한번 해보자. 전체 집합이 not Q예요. 그럼 여기 안에 누가 있는 거야? 여기 안에? 그렇죠. 여기 안에 P의 여집합이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경우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면 P가 요 안에 있는 거고 Q는 공집합이니까 둘이 더했을 때 전체 집합이 되지 않죠. 따라서 5번은 안 되고요.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맞죠? 따라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그림을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얘를 x축으로 k,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 자, 원이라는 건 여러분 항상 점으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점으로. 그치? 왜? 좌우 상하 이동하시더라도 반지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점으로 이동하시면 돼. 그러니까 점이 0,0인 원이 있었던 거야. x축으로 k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지. 그럼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원의 방정식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이야? 중심이 k,2면서 반지름이 2인 어떤 원이 있는데 그 원이 얘랑 접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지. 얘가 지금 3x-4y 플러스 k는 0이란 소린 거니까 접하는 케이스라면 보나마나 요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우리는 빨리 뭐 해보셔야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5가 된다는 걸 아실 거고 k랑 2 넣으시면 얘가 4k 마이너스 8의 절대값. 이게 얼마 나와야 되냐면 2가 나오면 된다는 걸 아시겠죠? 따라서 반지름이니까 요 길이가 2여야 되잖아. 반지름. 따라서 계산해 보시면 절대값 4k 마이너스 8 이퀄 10이 나와야 될 거고요. 맞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 10이 나오려면 k 값이 얼마여야 돼? k 값이 18이 나오려면 얼마입니까? 2분의 9가 돼도 괜찮을 거고요. 또는요. 얘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도 괜찮겠네요. 따라서 모든 근의 합이니까 2를 더하신 정답은 4가 2분의 8인 4가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7번. 이제 함수 파트가 나오게 되네요. 자, 이런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거의 정의역이 a부터 e까지고 치역이 o부터 b까지일 때 구하라는 건데 자,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꼭지점의 방정식을 구해보시면 얘가 얼마지? 얘가 x 이퀄 a가 x가 a일 때가 축의 방정식이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역은 a부터 뭐 e까지라는 거지. 이렇게 요 구간만 보시면 돼. 요 구간만. 그쵸? 그때 치역은 5부터니까 얘가 가장 낮을 때니까 얘가 5일 거고 2일 때 가장 높으니까 b가 되겠네요. 값. 맞습니까?
따라서 얘를 fx라고 이해해 보시면요. 얘를 fx라고 이해해 보시면 fa 값 가장 낮은 값 넣은 게 얼마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되겠네요. 실제로 대입해 보자.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6이니까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 요게 5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f 몇입니까? f2 넣으면 어떻게 돼? 2 넣으시면 얘가 4 마이너스 4a 플러스 6 요게 이제 b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12 b가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얘도 a 넣은 거니까 정리하시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 요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a 값이 얼마죠? a 값이 a, b는 양수라고 나와 있네. 그러니까 a 값은 1이 될 거고요. a 값이 1이면 b 값은 자동으로 얼마가 돼? 6이 되니까 둘을 더하신 값은 7인 정답 1번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추계 방정식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좀 판단해 보시면 문제 풀기 쉽겠죠. 그 다음 넘어가셔서 8번입니다. 8번. 자, 1,1, 2,4와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C가 있대요. 같이 한번 보자. 자, 이런 그래프가 있겠네요. 이렇게 생겼을 때 X축, Y축이 1,1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2,4가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값. 그때 이 Y축 위에 있는 얘 더하기 얘가 될 수도 있고, 맞죠? 어쨌든 이런 Y축의 합, 얘 더하기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거거든, 값. 근데 하나 알고 계실 거는 선분의 합의 최소는 항상 뭐일 때? 직선일 때라는 거 아시잖아.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대칭 때리시면 됩니다. 나는 얘를 대칭 때릴게 이렇게 마이너스 1,1 이렇게요. 다시 말하면 요거일 때가 최소라는 거죠. 요거일 때가 최소. 맞습니까? 따라서 두 점이 나왔을 때 문제에서 묻는 건 C점이거든. C점의 좌표. C점은 뭐냐면 이 두 점의 직선의 방정식의 Y절편을 얘기하는 거죠. Y절편. 따라서 두 점이 나왔으니까 빨리 직방을 구해보자. 기울기 여기서 얘 빼면 3분의 여기서 얘 빼면 3, 기울기 1입니다. 기울기 1. 따라서 y는 x 플러스 2가 되겠지. 실제로 대입해 보시면. 따라서 요점의 좌표는 2니까 정답은 0,2인 2번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값. 괜찮으시죠? 그 다음 넘어가셔서 9번입니다. 자,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를 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 y축의 방향으로 이동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네요. 2차 함수는 여러분 두 가지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라는 걸 아시니까 꼭지점을 뭔가 이용해서 점으로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점으로. 또는 도형이니까 도형의 이동으로 이해하셔도 괜찮죠. 근데 이 문제 도형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시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x, y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요. 얘는 x제곱, 얘는 플러스 3x 플러스 2 이렇게요. 그러면 원래대로 바꿔줘. y는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를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이동했으니까 뒤에 플러스 k를 붙이시면 되겠네. 그냥 맞지? 이랬을 때 얘랑 뭐 한대? 접한대요. 그러니까 얘랑 같다고 놓고 푸시면 되게 접하는 케이스니까 한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해 보시면요. x제곱 플러스 2x 얘가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이니까 접하는 케이스니까 얘의 판별식은 0이 나오셔야 되겠네.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 하신 게 0 나와야 되니까 요게 1 나오시면 되겠죠. 따라서 k는 얼마? k는 2가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겠네요. 그 다음 넘어가셔서 10번입니다. 10번. 다음 나타내는 도형이 어떤 거냐 그런 말인 건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포인트는 여기야. 여러분 잘 들어봐. fx, y가 결론은 뭐가 돼야 되냐면 결론은 f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가 돼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값.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오케이.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요 도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때 얘가 나타내는 걸 구하여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값. 괜찮죠? 한번 해봅시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지금 x, y의 좌표가 서로 반대로 돼 있거든. 따라서 y는 x 대칭을 한번 해보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지. 식이 f y, x는 0 이렇게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하나 조심하실 게 있어. 뭐냐면 마이너스를 뽑아내면 얘가 y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거든요. 지금 값. 따라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봅시다. 어떻게 해요? 아, 일단 y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x축 대칭이죠. x축 대칭이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f 마이너스 y, x는 0 이렇게요. 괜찮죠?
그 다음 x-1인 거 보니까 x축으로는 1만큼 이동했어요. 그쵸? 그 다음 y축으로는 얼마 이동해야 돼? 반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겁니다. 지금 값. 괜찮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요 식이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겠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그대로 해보자. 그대로 보세요. 자, 얘를 ynx 대칭 때리자. ynx. 자, ynx라는 그래프가 있겠죠. 이렇게 대칭 때리면 0,1은 1,0으로 올 거고요. 2,0은 0,2로 가니까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얘가 지금 1번 한 겁니다. 1번. 괜찮죠? 그래서 두 번째 얘를 뭐 했대? x축 대칭 때렸대. x축 대칭. 자, 얘가 여기 딱 요렇게 됐겠죠. 요렇게. 요런 상황인 거야 지금. 요게 지금 마이너스 2겠지. 이렇게. 요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x축으로 1, x축으로는 1, y축으로는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된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요런 상황이구나 지금. 맞죠? 따라서 문제 봅시다. 문제에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니까 몇 번입니까? 딱 보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5번.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그어주시면 되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 말인 거죠. 맞죠? 따라서 여러분들 요 표현 과정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을 아시겠죠?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11번입니다. 11번. 자, 11번 보시죠. 자, 두 집합이 있어요.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을 때 문제는 A가 어떻게 되는데 B에 속하게 돼야 된대요. 그럼 해보자 한번. 얘는 부등식이니까 부등호를 뭔가 쓰시면 좀 편할 것 같아. 4, 1 여기 마이너스니까 A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겠지. 마이너스 1부터 빵꾸가 막혀서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요게 A입니다. A. 근데 B는 뭐냐면 B는 이렇게 돼 있지. X가 K부터 마이너스 K 이렇게요. 요게 B 값인 거잖아. 그렇죠? 근데 A가 B에 속해야 되니까 B가 A를 뭐 요런 식으로 감싸고 있으면 괜찮겠죠?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B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오케이. 이랬을 때 자연수 K의 최소값을 묻고 있어요. K가 몇이면 되냐면 K는 최소 몇이면 됩니까? K는 최소 5면 되겠죠. 5. K가 5여야 됩니다. 지금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근데 잘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지금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B가 A에 속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야?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요렇게요. 맞습니까? 요렇게 돼야 됩니다. 얘를 만족시키시려면 적어도 몇이어야 돼요? K 값이? K 값이? 마이너스 K 값이 마이너스 K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K는 1 이하여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최대값은 1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2를 더하시면 정답이 이제 6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집합이랑 이제 부등식을 좀 연관지어서 그려보시면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12번입니다. 12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세 집합 A, B, C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A는 0, 1, 2고 B는 20의 양의 약수래요. 그 다음 C는 마이너스 3부터 3 안에 있는 수겠죠. 다시 말하면 얘는 마이너스 3부터 X가 3 안에 있는 정수고요. 얘는 뭐 1, 2, 4, 5, 10 뭐 이런 숫자겠네. 그렇죠? 이때 오는 것을 모두 구하여라. 자,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보시죠. 누가 봐도 옳네요. 0은 A에 들어가죠. 두 번째, 공집합은 C에 안 들어가냐? 그런 내용입니다. 맞죠? 자, 하나 조심하실 게 있어. 뭐냐면 잘 들어봐. 이런 내용인 거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집합은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얘는 틀린 말입니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그 다음, 자, 1하고 10은 부분집합이냐? 자, 1하고 10은 들어가네요. B에 부분집합. 맞는 말이고요. 마지막 리을. A는 C에 속하냐? 보겠습니다. 자, A는 여기 안에 다 들어가게 되죠. 모든 영역이. 따라서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억, 디귿, 리을이니까 정답은 이제 4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쉽죠? 여러분 어려운 부분 없죠? 그 다음 넘어가서 13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 1부터 7까지 있는 부분 집합 중에서 A, B가 있고 C가 있는데 포인트는 여기요, 여러분. 여기 포인트야. 무슨 말이야? A, C 더한 거랑 B, C 더한 거랑 같대요. 그 말은 이 둘에 없는 원소들을, 맞죠? 비어있는 원소들을 C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2는 괜찮은데 1 봐봐. 1.
B는 1이 있는데 A는 1이 없잖아. 그 말은 C라는 원소는 집합은 반드시 1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5랑 7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은 나머지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관없이 무조건 1, 5, 7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 거죠. 집합 C가 값.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이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전체의 개수에서 1, 5, 7, 3개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족발도 아니고 맞죠? 3개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빼기 3 하시니까 2의 4제곱 정답은 이제 16이다. 따라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 14번입니다.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얘랑 같은 집합을 구하라 뭐 그런 내용인 건데 자, 이런 표현을 좀 익숙하게 연습해 놓으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두 가지 패턴이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수식을 구해보는 거예요. 수식을. 어떻게 구해보냐면 우리는 이런 것도 아실 수 있지. A 이거는 뭐랑 똑같다? A 차집합 B랑 똑같다. 이런 것도 이해해 보실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시간이 되게 빨라집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이해해보자. 전체 집합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다고 한번 고민해봐. 이렇게 첫 번째 A 차집합 B는 여기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를요. 두 번째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A 합집합 B 빼고 나머지야. 그러니까 이 바깥쪽인 거지. 바깥쪽. 이 바깥쪽인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얘가 뜻하는 거는 B의 여집합이구나. 맞습니까?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지. 그러면 정답을 바로 고르실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쌤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수식으로 풀어야 돼. 수식으로 풀어보자. 수식으로 풀어보면 하나 조심하실 게 있어. 우리가 집합의 수식에서 이 차집합이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왜? 합집합, 교집합은 분배, 결합 법칙이 다 돼요. 근데 차집합은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차집합을 빨리 없애시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가. 이해되셨어요? 차집합을 빨리 없애주셔야 돼. 그리고 나서는 뒤에 있는 이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을 안으로 분배해 주시는 거지. 듬으로 간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여집합 되면서 얘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값. 괜찮으시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요 교집합 비여집합이 눈에 보이시니까 이 교집합 비여집합을 빼시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남는 건 여기서 A랑 합집합 A의 여집합이니까 얘가 전체 집합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따라서 전체랑 비여집합이 교집합이니까 이제 비여집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으시죠? 집합의 연산은 무조건 차집합을 없애야 된다. 그게 관건이었고요. 그 다음 넘어가셔서 15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오늘 고등학교 1학년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통학수단을 조사했대요. 그랬더니만 버스를 이용해서 통학하는 사람이 23명. 자, 버스 A라고 잡자. 지하철 B라고 잡자. 이렇게요. 그럼 자, 제가 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수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넘버 A 이퀄 23이고요. 넘버 B 이퀄 27입니다. 그 다음 A와 B를 모두 이용하는 사람. A 교집합 B를 얘기하는 거겠지. 이렇게 가. 맞죠? 따라서 넘버 A 교집합 B는 몇이냐면 10명이네요. 자, 이 세 가지를 줬다는 건 여러분 결국 뭐를 준 거랑 똑같냐? 그렇죠. A 합집합 B를 준 거랑 똑같죠. 얘는 23에다가 27을 더하신 다음에 빼기 10을 하신 거겠지. 따라서 얘가 얼마냐면 40명이겠네요. 40명. 따라서 문제에서 묻는 거는 자, 이 말인 거지. 전체 50명이 있는데 버스 타고 오는 애, 지하철 타고 오는 애가 합쳐서 40명이래. 그러니까 밖에 몇 명이 있다는 거야? 10명이 있다는 소리인 거죠. 10명. 따라서 문제에서 묻는 거는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지 않고, 얘도 집합으로 표현하시면 이렇게 되겠지. 버스도 이용하지 않고 지하철도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다시 말하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묻는 거니까 10명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정답 얼마?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분명 나올 겁니다. 그 다음 16번입니다. 이제 명제로 좀 넘어온 것 같아요. 자,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에 대하여 자, P가 not Q. 자, P면 not Q가 참이 돼야 되는데요. P면 not Q. 해보자. 자, P는 뭐지? 그려보자. P는 그려보시면 어떻게 돼? P는 A 이상 B 이하. 이게 P죠. P. Q는요? Q는 얘인데 여러분 문제는 not Q래. not Q. 반대가 돼야 돼. 무슨 말이야? 이렇게. not Q는 이렇게 되겠지. not Q는 3x 플러스 10이
1 이상 이렇게요. 맞죠? 그리고 and지 and 또는의 부정이니까 그리고 2x-7이 3 이하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얘를 정리해보자.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나올까? 같이 한번 보자. 얘를 정리해보자.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시면 얘가 3x가 마이너스 9 이상이니까 x는 마이너스 3 이상이면서 고 얘도 정리하시면 2x가 10이니까 x는 5 이하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마이너스 3 이상이면서 5 이하인 거. 얘가 not q가 되겠죠. not q. 얘가 p가 된다는 사실인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마이너스 3. 맞죠? 그 다음 b의 최대값 커봤자 몇입니까? 5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따라서 둘을 더하신 정답은 이제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정에 대한 내용들도 잘 파악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17번입니다. 자, 실수 x에 대한 세 조건이 있을 때 자, 요런 상황을 좀 만족시키는데 그치?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자, 보자. 자, P랑 Q랑 합집합하니까 Q가 나왔대. 그 말은 그렇지. Q 안에 P가 있다는 소린 거지. 이렇게. 그리고요. R이랑 Q랑 교집합하니까 R이 나왔대요. R도 들어간다는 소리네 여기. R도 어떤 소리야? R도 Q 안에 포함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P랑 R이랑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 거야?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Q라는 놈이 이렇게 있으면 이 Q라는 놈 안에 P도 있으면서 R도 있는데 이 교집합, 겹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긴다는 소리인 거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따라서 참인 걸 구하래. P면 Q이다. 자, P이면 Q 맞죠? 안에 속하니까. 당연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not Q면 not R이냐?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렇지. 대우법으로 바꿔봐야지. R이면 Q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R이면 Q냐? R이면 Q 맞습니다. R이면 Q. 왜? Q 안에 R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디귿. P면 not R이냐? P면 not R이냐? 얘 봐봐. 안 되지. 얘는 P면서 R이니까 반드시 참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값은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 18번입니다.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나왔네요. 자, 항상 아셔야 될 거는 진리집합의 범위가 더 큰 게 필요 조건이었던 거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 아니다. 뭔 소리예요? P이면 Q이다가 참인 걸 선택하라는 거겠죠. P이면 Q이다. 괜찮으시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문제 한번 보시죠. 자, 봅시다. 얘 딱 얘를 봐봐. 얘는 A, B가 0이고 얘는 제곱한 게 0이래요. 제곱한 게 더해서 0이래요. 그 말은 A도 0이고 B도 0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인 거죠. 둘이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두 번째, 얘는 A랑 B랑 같아야 된다는 소린 거고 얘는요. 같아도 되지만 물론 C가 0이어도 괜찮아요. A, B가 다르고. 그러니까 얘 범위가 더 넓은 거니까 P가 충분 조건인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보시죠. 자, 얘냐 이거냐 그 말인 건데 Q는 이거여도 되지만 어떻게 해주면 돼? 음수여도 괜찮지. 무슨 말이야? 이런 상황이어도 괜찮아. 이런 상황이어도. 이런 상황도 되고 저런 상황도 되는 거지 Q는. 따라서 Q가 더 넓은 거니까 P가 충분 조건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19번입니다. 자, 이번에 시험에서 귀류법이냐 아니면 대우법으로 대한 증명이냐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본인들 학교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증명법은 한번 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증명 문제를 한번 빵꾸 뚫어서 블랭크 문제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명제가 참임을 귀류법으로 증명할 겁니다. 귀류법은 뭐였냐면 결과를 부정하는 거죠. 결과를 부정해서 중간 과정에서 모순을 찾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A가 0이고 B가 0이다. 얘를 뭐야? 귀류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같이 한번 보자. 자, 결론을 부정하자. 결론이 뭐야? 얘야, 얘. 얘를 부정하자. 그럼 부정이니까 이고의 and도 부정이 돼야 돼.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내용은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다 라고 시작하는 내용이겠죠. 괜찮으시죠? 쭉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같이 한번 봅시다.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0이라고 얘가 0이고 0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이번엔 딱 하나 남은 거네, 맞지? 둘 다 어떤 경우? 그렇죠, 0이 아닌 경우.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라 라고 하면 뭐 쭉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가. 괜찮죠? 이 세 가지 모두 어떤 가정의 모순이 되냐? 어떤 가정이었죠? 그렇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라는 가정의 모순이 된다. 그 말인 거죠. 따라서 결론인 것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값. 이거 말고도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루트 2가 뭐 유리수가 요걸 이제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내용들도 있었던 거죠. 맞죠? 본인들 책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0번입니다. 20번 보시죠. 20번을 보시면 A, B가 양수일 때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거든. 지금 어떻게 구하나 싶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산술기하 평균 같아요. 맞지? 자, 산술기하는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뭐냐면 A 플러스 B가 항상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AB. 이렇게 기억하는 건 하수고요. 하수. 고수는 산술기하는 더한값의 입장에선 최소값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쵸? 곱한값 입장에선 최대값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더한값의 최소 또는 곱한값의 최대를 구하여라 라고 하시면 산술기하를 의심해 보시면 된다는 소리인 거죠. 같이 한번 풀어보자. 얘는 지금 전개만 하시면 되니까 전개를 하나하나씩 해볼게. 4 플러스 24AB 플러스 얼마입니까? 2AB분의 3 플러스 9가 되겠네요. 맞죠? 따라서 얘를 정리해 보시면 13 플러스 24AB 플러스 2AB분의 3의 최소값을 묻고 있는데 얘가 최소면 전체도 최소잖아. 그치? 얘는 상수니까. 따라서 얘의 산술기하를 써보시면 얘는 항상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얼마? 둘이 곱하시면 10 얼마입니까? 약분하시면 12 12에다가 더하면 15 이렇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값? 이렇게 되겠네요. 값.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따라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아 잠깐만 맞나요? 24 얘가 이렇게 하면 2a분의 3b 3 둘이 곱하는 거죠? 그럼 12가 아니죠. 36이죠. 그렇죠? 36 이렇게 되겠네. 36 그럼 얘가 12가 될 테니까 12 더하기 13이니까 정답은 이제 15가 정답이니까 25죠. 25 죄송합니다. 25가 정답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다음 집합 x 1, 3, 5가 있고요. x가 x로의 감수 1대1 함수 그 다음 상수함수 항등함수가 있을 때 저거를 만족시킬 때 뭐 이거 구하여라. 뭔 소리야? 해보자. 자 얘가 1대1 대응이고요. 얘가 상수함수고요. 얘가 항등함수래. 근데 여러분 항등함수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대입한 값 나오는 거거든. y는 x야 y는 x.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얘는 3입니다. 3. 그러면 gx는 상수함수라면서 상수함수 3으로 가야지. 3으로. 그럼 얘는 얼마야? 얘 3이야. 상수함수니까. 그치? 그 다음이요. 얘가 이거일 때 제값 구하여라. 자 봅시다. 얘는 무조건 3이죠. 상수함수니까. 얘도 3입니다. F3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써보자. 자 x가 x로의 함수가 f라 그랬습니다. f. 얘가 1, 3, 5 얘도 1, 3, 5라는 값이 있을 때 시작해보자. 첫 번째 F5는 3으로 갔어요. 5는 3으로 갔습니다. 1대1 대응이니까요. 그 다음 얘가 3이고 둘 중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2배에서 3 더한 거니까 얘가 5가 되고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따라서 F1이 1이고 F3이 5로 갔다는 소린 거네요. 따라서 F3은 5니까 이 세 개를 더하시면 얼마다? 정답은 11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값. 그 다음 넘어가셔서요. 그 다음 22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1차함수라는 알겠는데 여러분 이 그래프가 m값에 따라 그래프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치? 근데 m값에 따라서도 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그래프를 m으로 정리해 보시면 이 그래프는 m값과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2,1은 지나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2일 때는 무조건 1인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럼 봐봐.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2,1을 찍어봐. 이렇게 하면 아무렇게나 다 그려줄 수 있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 첫 번째 얘가 증가한다고 한번 해보자. 증가한다고 해보시면 우리가 주어진 영역은 1부터 4까지인 거거든요. 4까지. 1부터 4까지가 주어진 거야.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가 증가한다는 건 y값이 가장 클 때니까 y값이 가장 클 때는 9잖아. 따라서 첫 번째 얘가 4,9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대입해보자. 4를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돼? 4를 넣으시면 6m 플러스 1이 얼마? 9가 된다는 거거든. 그럼 m값은 얼마냐면 6분의 8, 다시 말하면 얼마? 3분의 4가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어떤 케이스? 마이너스 2,1을 지나는데 감소한다고 해보는 거야. 감소. 그 말은 4를 넣었을 때 가장 작아야 되거든요. 4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됩니다. 4 넣었을 때가. 따라서 두 번째, 얘를 첫 번째라고 해보자. 두 번째, 감소함수니까 4,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는 거죠. 4 넣어보자. 그러면 6m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마이너스 1. 따라서 m값은 얼마? m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따라서 m값이 취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마이너스 3분의 1인가요? 네,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어디까지? 3분의 4까지 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정답 몇 번? 몇 번입니까? 1. 4 넣으면 맞죠? 4 넣으면 6m 플러스 1이 9 나온다. 그러면 m값 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니까 네, 맞네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겠네요. 5번 값. 맞죠? 오케이. 넘어가셔서 이제 23번부터는 이제 뭐냐면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이 있네요. 이 원이 있을 때 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7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원을 C2라고 했어요. 자, C1부터 빨리 해보자. C1부터 잡아봅시다.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시면 x 플러스 1의 전체제곱 플러스 얘가 y 마이너스 4의 전체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 값. 그리고 나서 넘어가시면 얘가 뭐 9 되나요? 이렇게 될 겁니다. 값. 괜찮죠? 그 다음 C2는 이제 뭐냐면 이걸 점으로 볼 거야. 그치?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1,4라는 점으로 보니까 얘를 x축으로 7만큼 이동하시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6, y축으로 마이너스 3, 0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지. x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이제 9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C1은 이렇게 있을 거고 얘가 마이너스 1,4라는 C1이 있을 거고요. C2라는 것도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가 0, 6,0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 P랑 Q점이 C1과 C2 위의 점일 때 이 길이의 최대값은 보나마나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 3만큼씩 두 번 더해 준 거겠지. 이만큼을요. 맞죠? 그 다음 최소값은 보나마나 이만큼 빼준 거겠지. 이렇게. 따라서 요 거리가 최소겠지. 그럼 해보자. 최장거리부터 구할게. 맥시멈은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여기서 빼면 7이니까 49. 49에다가 16 더하시면 얼마입니까? 65인가요? 65? 루트 65. 루트 65에서 반지름 3을 2개씩 더해준 걸 거고 최소값은 반대로 루트 65에서 반지름을 3씩 2번 빼준 거겠지. 따라서 문제에서 묻는 거 두 군의 곱이니까 곱해주시면 합차 65-36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얼마? 29가 되네요. 29. 따라서 29가 정답이 될 겁니다. 값. 괜찮으시죠? 그 다음 24번입니다. 자, 집합 x, a, b가 있을 때 저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 말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좀 어렵거든. 잘 봐. 자, x의 원소의 개수 4개인데요. 요런 상황이 성립해야 됩니다. 지금. 그쵸? 무슨 소리야? 전부 다 부분 집합이어야 돼. x에. 그럼 여러분 잘 봐. 이럴 땐 포인트를 나눠주셔야 돼. 첫 번째, 넘버 b가 몇이냐?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첫 번째, 넘버 b가 4라고 해봐. 4. 그러니까 b랑 x랑은 서로 속하는 관계인 거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돼버리면 a가 될 수 있는 경우는 a의 개수는 2의 4제곱인 16개가 되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b에 속하기만 하면 x는 자동으로 속할 테니까. 두 번째, 넘버 b가 3이라고 해보자. 3. 맞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x가 예를 들어서 1, 2, 3, 4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었다면 b가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소린 거죠. 이런 상황인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 경우를 생각해봐. 무슨 말이야? 1, 2, 3, 4 중에서 3개만 갖는 경우는 4가지입니다. 그치? 1, 2, 3, 1, 2, 4, 그 다음에 2, 3, 4, 그 다음에 뭐 1, 3, 4, 뭐 이런 식으로 4가지겠지. 맞죠? 이 4가지가 될 거고 4가지에서 곱하기 이제 a가 취할 수 있는 거는 2의 세제곱이겠지. b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얘가 8, 4, 32가지가 가능할 거고요. 세 번째,
넘버 B가 몇일 때? 넘버 B가 이제 2일 때를 생각해 보시는 거지. 어떤 경우야? 요런 경우인 겁니다. 요런 경우. 맞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요런 경우면 어떻게 해주면 돼? 이제 B가 여기서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지. 몇 개입니까? 그렇죠. 몇 개가 될까? 6개가 되겠지. 6개. 6개가 될 거야. 왜 6개냐면 써보시면 돼. 1, 2, 1, 3, 1, 4, 2, 3, 2, 4, 3, 4. 6개입니다. 맞죠? 따라서 6개가 되면 이 A라는 거는 2의 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6사 얼마? 24개가 정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넘버 B가 이제 하나를 가지고 있어. 하나면 4가지겠지. 4가지. 4가지면서 A는 몇 가지야? A는 당연히 그렇지. 2의 1승이겠죠. 왜? 공집합이거나 아니면 B가 갖는 거를 A도 가지고 있거나. 맞습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값.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몇 가지예요? 8가지가 될 거고요. 마지막 넘버 B가 0인 경우. 다시 말하면 공집합이죠. 공집합. 그러면 한 가지겠지. 왜? A도 공집합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문제에서 묻는 건 순서상이거든요. 요거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16, 32, 24, 8, 1을 모두 더하신 81개가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자, 보자. 다음 그림과 같이 수민이 아버지는 넓이가 1200제곱미터인 직사각형 모양의 담장을 세우려고 한대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때 설치 비용이 1m당 3,000원씩 들고 CD 요거의 설치 비용은 절반씩 내기로 했대요. 이웃집과 아버지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냐 그 말인 거죠. 자, 얘를 x라고 잡고 요 길이를 y라고 한번 해보자. 괜찮으시죠? 오케이. 근데 넓이가 1200이라 그랬거든요. 따라서 xy 곱하신 게 1200입니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길이는 잘 모르니까. 근데 이 둘레는 2 곱하기 x 플러스 y의 금액을 내야 되는데 이쪽 절반은 또 이웃집에서 부담하기로 했대. 절반은 요렇게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따라서 이 아빠가 부담해야 되는 거는 2x에서 2분의 x를 뺀 2분의 3x에다가 y만 2y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요렇게요. 맞죠? 자, 최소 금액을 묻고 있어. 자, 여러분 잘 들어봐. 더한 값의 최소. 더한 값의 최소. 뭐라고? 산술계 평균인 거죠. 따라서 얘는 항상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둘이 곱하시면 3xy인데 아까 xy가 1200이었잖아요. 그럼 얘가 2배의 루트 얼마? 3600. 그럼 얘가 얼마야? 얘가? 그렇죠. 120인 거지. 120. 따라서 최소 금액은 120입니다. 120. 근데 문제는 금액을 물어봤잖아. 금액을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정답은 120 곱하기 3,000원 하신 거니까 얼마입니까? 36에다가 0 4개인 36만 원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이렇게 해서 수도요고 2학기 중간고사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어떤 부분들은 조금 눈여겨보실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 또 어떤 부분들은 좀 아시는 내용들 좀 있었을 겁니다. 아직 시험이 2주 조금 넘게 남았기 때문에 좀 더 파이팅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